인생의 동반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칠코리아입니다. 오늘은 사주 명리학계의 전설처럼 내려오는 아주 기묘하고도 중요한 실화 하나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아주 오래전 한 나라의 위대한 사주 대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라에 큰 공을 세운 한 법관이 자신의 사주를 봐달라며 그를 찾아왔습니다. 대가는 그의 생년월일시를 받아 사주 8글자를 뽑아보고는 감탄하며 말했죠. 과연 만인의 존경을 받으며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귀한 사주이십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한 죄수가 사형을 앞두고 마지막 소원이라며 자신의 사주를 봐달라고 청했습니다. 대가는 무거운 마음으로 그의 생년월일시를 받았는데 그만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어제 보았던 존경받는 법관의 사주와 오늘 보는 흉악한 죄수의 사주가 년, 월, 일시까지 똑같은 완벽한 쌍둥이 사주였기 때문입니다. 동반자 여러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떻게 하늘로부터 똑같은 8글자를 부여받고도 한 사람은 만인의 존경을 받는 법관이 되고 다른 한 사람은 차가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까요? 사주 명리학이 그저 엉터리 미신에 불과한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주는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가는 이 충격적인 사건을 계기로 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사주란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가능성의 지도였구나. 두 사람은 똑같은 보물지도를 손에 쥐고 세상에 태어났던 겁니다. 지도에는 어디에 험한 산이 있고 어디에 거센 강이 있으며 어디쯤에 보물이 묻혀 있는지가 똑같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다만 그 지도를 읽고 험한 산을 만났을 때 어떤 길을 선택하고 강을 만났을 때 어떤 배를 탔으며 함께 길을 떠난 동반자가 누구였는지가 달랐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수많은 동반자님들의 인생 지도를 함께 들여다보며 통계와도 같이 발견한 3가지 결정적 차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차이, 운을 담는 그릇의 크기가 달랐습니다. 사주에 아무리 좋은 운이 예보되어 있어도 내 그릇이 간장 종지만 하다면 하늘에서 쏟아지는 장대비를 다 담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종지가 넘쳐 주변만 지저분해질 뿐이죠. 반면 내 그릇이 큰 항아리만 하다면 가랑비만 내려도 충분한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이 그릇이란 바로 내 마음의 크기와 배움의 깊이를 의미합니다. 법관이 된 사람은 젊은 시절부터 끊임없이 책을 읽고 현자들의 가르침을 구하며 자신의 그릇을 항아리처럼 넓혔습니다. 하지만 죄수가 된 사람은 세상을 원망하고 배우기를 거부하며 자신의 그릇을 간장 종지인 채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결국 똑같은 기회에 비가 내렸을 때 한 사람은 그 비를 가득 담아 만인을 위한 샘물로 썼고 다른 한 사람은 그 비에 휩쓸려 진흙탕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두 번째 차이, 갈림길에서의 선택이 달랐습니다. 보물 지도에는 반드시 위험 지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사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이 부딪히고 깨지는 충의 시기, 인간관계가 꼬이는 형의 시기처럼 인생의 어려운 고비들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지도에도 30대 중반 아주 험난한 산길이 똑같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법관이 될 청년은 그 시기에 집안이 크게 망하는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는 이럴 때일수록 공부밖에 길이 없다고 생각하며 더 치열하게 책을 파고들어 결국 시험에 합격하는 어렵지만 정직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반면 죄수가 될 청년은 똑같은 시기에 가난을 견디지 못하고 쉽고 빠른 길로 가겠다며 남의 것을 훔치는 쉽지만 비겁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주는 험한 산길이 나타날 것을 예고했지만 그 산을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절벽 아래로 뛰어내릴 것인지를 선택한 것은 결국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세 번째 차이, 곁에 둔 동반자가 달랐습니다. 혼자서는 아무리 좋은 지도라도 길을 잃기 쉽습니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목적지를 결정합니다. 법관이 된 사람은 늘 자신을 채찍질하는 스승과 자신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친구들을 귀인으로 곁에 두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지도를 연구하며 더 나은 길을 찾아 나아갔습니다. 반면 죄수가 된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부추기는 사기꾼과 세상에 대한 불만을 함께 쏟아내는 불평꾼들을 악연으로 곁에 두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지도를 엉뚱하게 해석하며 결국 보물이 없는 엉뚱한 곳으로 함께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동반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사주는 나의 한계를 규정하는 족쇄가 아니라 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의 주인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인생 지도의 주인으로 사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매일 나의 그릇을 한 뼘씩 넓히십시오. 오늘 새로운 것 하나를 배우십시오. 보지 않던 신문 기사를 읽고 듣지 않던 음악을 듣는 아주 작은 행위가 당신의 그릇을 미세하게 넓힙니다. 그릇이 넓어지면
예전에는 감당하지 못했던 큰 복도 너끈히 담을 수 있게 됩니다. 매 순간 더 나은 선택을 하십시오. 운명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 기름진 음식 대신 소박한 나물 반찬을 선택하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는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당신의 운명이라는 배의 항로를 바꾸는 것입니다. 내 곁의 동반자를 점검하십시오. 지금 내 주변에는 나의 그릇을 넓혀주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나의 그릇을 좀먹는 사람이 많습니까? 나에게 긍정적인 힘을 주는 귀인에게는 지금 바로 감사 전화를 한 통 하십시오. 좋은 인연은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정성을 다해 가꾸는 것입니다. 결국 똑같은 사주를 가지고도 다르게 사는 이유는 그릇, 선택, 인연이라는 세 가지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사주는 결코 우리를 가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부디 지도를 탓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 지도를 손에 들고 세상 어느 곳이든 갈 수 있는 위대한 탐험가입니다. 인생의 동반자 7코리아는 당신이 자신의 지도를 믿고 용감하게 나아가 결국 인생의 보물을 찾아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